지하로 이동 중. 다들 준비됐지? 한 방에 끝내자. 그걸 누르면 도윤이가 살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요.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거래하자면서요. 참 한결같다. 강자는 뭐요? 창리동 특공대잖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동네 특공대. 이제 마지막 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워낙 재미있게 보아서 개인적으로는 시즌2가 살짝 기대되기도 합니다. 사실 10화는 너무 짧잖아요. 스토리가 결말부를 향해 가면서 설리번의 악행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설리번은 샬롯의 죽음으로 인한 분노에 사로잡혀 더 이상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기훈 씨의 계속 폭발 사건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그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 폭탄이라니요. 정말로 샬롯을 사랑했다면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자기 자식 죽은 게 억울하다면 다른 집 자식들의 죽음도 함부로 생각할 수 없을 텐데요. 아무튼 설리번의 왜곡된 사랑과 방향을 잃은 분노가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잘못도 없는 최강의 딸까지 납치하는 미친 짓을 벌이다니 말입니다. 정말로 복수를 위해서였다면 타겟을 국방부 장관이나 국회의원 나은재로 명확히 하는 게 합리적일 텐데 말입니다. 마지막 회 예고편을 살펴보면서 최강이 어떻게 도연을 구해낼지, 아이들을 통해 창리동 곳곳에 퍼진 폭탄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전투는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긴박했던 구화의 줄거리도 간략하게 짚어보아요. 창리교회 옥상에서 발견된 폭탄, 위기 일발의 그 순간 병남이 극적으로 전설의 드롭킥을 날려 최강을 구하죠. 그리고 자신은 스스로가 만든 방어무기 안으로 숨어들어 목숨을 구합니다. 이름을 뭐라 붙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방폭 텐트쯤 될까요? 아무튼 손재주도 좋고 두뇌 회전도 빠른 병남의 진가가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발 사건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최강은 직감합니다. 그리고 나은재에게 말하죠. 의원님이 살아있으니까 설리번도 아직 안 끝났다고. 그리고 샬롯의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변수입니다. 그것에 맞추어 설리번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위기의식을 한가득 느끼고 있는 나은재에게 국방부 차관 이근철이 접근합니다. 그녀의 비리 자료를 보여주며 나은재에게 제안을 하죠. 국방부 장관 김석준의 차명거래 자료를 넘기면 그 대가로 설리번에게서 보호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은재는 국방부의 은신처 중 하나인 안전한 주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특공대원들의 아지트인 바로 그곳으로 말이죠. 한편 최강은 수일과 우연히 마주쳐서 얘기를 나누던 도중 ATM기 폭발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 라쉬드의 친구라는 알리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건에 대해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알리를 만나러 갔던 최강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리가 사진을 한 장 보여주죠. 그러면서 설리번이 라쉬드가 가입했던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체의 후원자였고 사진에 같이 찍힌 사람들이 그 단체의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중 한 남자는 국회의원 나은재를 죽이려고 접근했다가 최강에게 가로막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한 명 있는데 바로 도연이가 다니는 유치원의 원어민 선생님 올리비아였습니다. 최강은 올리비아를 만나려 하나 찾을 길이 없습니다. 유치원에는 휴가를 냈다 하고 살던 곳을 찾아가니 바로 전날 이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병남은 또 다른 폭발물 사건의 징조를 알아차립니다. 점토 인형에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수리를 맡긴 유치원 학부형 덕분이었죠. 학부형이 맡긴 점토 인형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을 수리하던 병남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점토 인형에서 수상한 냄새가 나고 있었죠. 두 번째 ATM기 폭발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의 희생자, 외국인 노동자 라쉬드의 집에서 발견했던 그 토끼 인형들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바로 변형 C4 폭탄의 냄새였죠.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만들었던 점토 인형에 폭탄이 내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기자기하고 깜찍한 인형들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조명 등의 기능도 합니다. 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이 만든 점토 인형을 자랑스러워하며 기쁘게 집으로 가져다 놓았죠. 폭탄이 내장된 점토 인형의 개수는 모두 55개.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특공대원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하여 점토 인형 회수에 나섭니다. 최강은 어느새 그의 똘마니가 된 사채업자 무리까지 동원해 점토 인형을 가져오도록 시키죠. 최강 또한 자신의 딸인 도연의 점토 인형 핑키를 가지러 집에 들릅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도연이 핑키를 가방에 챙겨서 유치원으로 가져갔던 것을 기억해내죠. 핑키는 도연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집에서 나오던 순간 밖에서 기다리던 설리번과 마주칩니다. 설리번은 최강에게 경고하죠. 지금까지 회수된 점토 인형 폭탄은 모두 13개. 거기서 더 점토 인형을 회수하면 핸드폰 원격 장치로 모두 터뜨려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아직 42개의 점토 인형 폭탄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최강의 질문에 설리번은 샬롯에 대한 추모라고 말합니다. 폭탄으로 벌이는 살인을 추모라고 칭하다뇨. 아무래도 딸의 죽음 때문에 그 똑똑하던 설리번이 그만 미쳐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즈음 국방부 차관 이근철은 VIP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내각에서 사용하는 VIP란 호칭은 아마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지시 사항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사후 대응만 하라는 것이었죠. 국방부는 이 사건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VIP의 판단이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창리동 주민 전체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 폭탄 테러의 사후 대응이라니요. 외교 문제보다 주민들 목숨이 더 중요한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폭탄이 폭발해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대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죠? 아무튼 이근철은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나설 수 없는 만큼 대신 장비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최강이 통화를 끝내기 무섭게 와이프인 미경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딸 도연이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다급히 유치원으로 달려가 CCTV를 살펴본 결과 설리번의 측근인 올리비아가 도연을 데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도연은 좋아하는 선생님이 부르니 당연히 따라갔을 것이고 올리비아는 손쉽게 도연을 납치해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최강의 트라우마가 발동하며 세상이 흔들리고 귓가에 커다란 이명이 들리죠. 최강이 도연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특공대원들에게 알리자 병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폭탄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 너는 도연이를 찾으라고. 최강은 그 말에 힘을 얻고 도연을 찾아 나서죠. 차에 오른 최강에게 이근철이 정보를 보내옵니다. 바로 설리번의 은신처인 노브스 물류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정보였죠. 최강은 직감적으로 그곳에 도연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달려가죠. 총까지 챙겨 들고 노브스 물류센터에 숨어들지만 어디서도 도연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설리번은 모니터를 통해 최강의 그런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죠. 최강이 미친 듯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너무도 좌절하여 눈물을 흘리던 순간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순간 최강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쳐갑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호루라기로 혼내주겠다던 도연의 말이었죠. 구화는 그렇게 우렁찬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끝이 납니다. 지하로 이동 중. 그리고 10화의 예고편은 총을 든 최강이 총탄을 발사하며 지하로 숨어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도연을 구하기 위해 설리번의 무리들을 하나하나 해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비는 이근철을 통해 지원받은 것 같고요. 다들 준비됐지? 한 방에 끝내자. 뭐 라면 누님 쪽 안 터지는데? 한편 특공대원들은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자 장비를 지고 창리동 외곽의 여러 송전탑으로 흩어집니다. 아마도 창리동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파를 원천 차단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파가 차단되면 원격 조정 장치에서 발송되는 전파도 차단되어 폭탄이 터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전파 방해 폭탄인 것 같습니다. 전파 방해 폭탄은 원격 제어 폭탄이나 무선 신호로 작동하는 폭발물의 통신을 교란해 폭발을 막는 장치입니다. 거래하자면서요. 참 한결같다. 그리고 그 사이 국회의원 나은재는 국방부 장관 김석준을 만나고 있습니다. 돈이 가득한 가방을 건네줘. 아마도 김석준은 도피를 할 생각인 듯하고 겉보기에는 나은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돕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은재의 뒤엔 이근철이 있죠. 이근철이 전략을 짜서 나은재를 김석준에게 보낸 것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돈을 건네며 김석준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비리를 제대로 잡아내고 실질적으로 처벌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탄 회수해. 아직 안 늦었어. 그걸 누르면 도윤이가 살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사이 최강은 노브스 물류센터를 초토화시키며 그 심장 부인 설리번의 은신처까지 들어섭니다. 수많은 모니터로 곳곳의 CCTV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그때 설리번이 최강에게 핸드폰 기폭 장치를 내밉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라 하죠. 기폭 장치를 누르면 도연이는 살고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는 사이 특공들의 은신처를 설리번 측에서 보낸 괴한들이 습격합니다. 은신처에는 이수진 소령과 체육관장 이용희, 국회의원 나은재 이렇게 세 사람이 있죠. 아마도 괴한들은 나은재를 죽이러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던 이수진 소령이 괴한들에 의해 쓰러지죠. 예고편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마도 이용희가 엄청난 괴력 혹은 기지를 발휘해 이수진 소령을 구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힘이죠. 암튼 최강의 핸드폰 기폭 장치를 들고 갈등하는 사이 병남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창리동 전체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으로요. 최강은 동료 특공대원들을 믿고 기폭 장치를 누를 것 같습니다. 이미 창리동 전체의 전파가 차단된 상황이니 마을 곳곳에 배치된 점토인형 폭탄은 터지지 않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최강은 도연이를 구해내게 될 것 같아요. 강이 자는 뭐요?
창리동 특공대잖아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결전이 되겠죠. 이 근처를 통해 각종 무기와 물품들을 지원받은 특공대원들은 각자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설리번 일당들을 초토화시킬 것 같습니다. 액션 드라마답게 후반부는 멋진 액션들로 가득할 것 같아요. 설리번은 결국 체포되고 나은재와 김석준, 국회의장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마지막은 훈훈한 동네 분위기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시즌2가 있을 것만 같은 살짝 열린 결말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선공개 영상을 열어보니 선물처럼 최강의 엄청난 액션이 담겨 있더라고요. 와, 안경조차 설정이었군요. 안경을 벗으니 최강병기에서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포스. 정말 멋집니다. 10화가 더욱 기다려져요. 그럼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영화와 드라마를 소개하는 파란무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